안녕하세요. 동방야사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나라 원화 연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협서의 동주에서 과거의 예비시험이 시행되는 해로서 성내의 객사는 모두가 만원이었다. 왕승과 계의 두 선비는 각각으로 우회진 한 여인숙의 손바닥만한 방 하나를 얻어 시험기일이 되기를 기다려 글공부에 열중했다. 그런데 마루를 사이에 두고 정면의 방만은 인기척이 없이 가는 밧줄로 문고리가 메어져 있다. 두 선비가 이상히 여겨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넓은 방 안에는 누추한 혼이불을 뒤집어 씌운 침상과 낡은 행리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저 방은 누가 빌렸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름은 보옥이고 자는 삼랑이라는 처사가 빌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꾸했다. 두 젊은이는 자기들의 방이 비좁아 보옥이라는 사람과 동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해가 저물자 보옥이라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돌아왔는데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가 절하며 말했다. 저 청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청은 무슨 청? 난 아무와도 상종하고 싶지가 않소이다. 라며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다. 우리는 주의 과거 예비시험을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구려. 그래서요? 차지한 방이 너무 협소해서 그럽니다. 댁에서는 응시할 분도 아닌 것 같고 안 식구도 동행이 아닌 것 같으니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 방을 함께 쓰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리옵니다. 거절하겠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난 누구와도 상종하기가 싫소이다. 라며 역시나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다. 그럼 낮 동안에는 나가 계시는 것 같으니 낮에만이라도 빌려 쓸 수는 없겠습니까? 귀찮은 선비들이구먼. 못하겠소이다. 라며 보옥은 횡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좁은 데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밤도 깊고 자려고 했을 때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이 밤중에 누굴까? 라며 궁금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는데 말소리는 건너쪽 보옥의 방에서 들려오는 것이 분명했다.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니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방 안은 낮에 바라본 초라한 환경이 아니라 사방에 비단으로 장막을 치고 방 한가운데에 놓인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히 놓였으며 상을 마주하고 20세 안팎의 미인이 앉아 보옥과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상머리에는 시녀 차림의 두 여인이 앉아 이것저것 시중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왕승이 속삭이자 계의가 말을 받는다. 꿈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들어가 보세. 그렇게 말하고 문을 미니 슬며시 열린다. 두 사람이 들어서니 여자들은 일어서서 장막 뒤에 몸을 감추며 종알거렸다. 무례한 사람들이로고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오다니. 보옥은 불쾌한 얼굴로 두 선비를 노려보더니 무슨 일로 건너왔소? 하자 때 아닌 여인들 교성에 끌려왔습니다. 혹시 이것이 꿈인가 해서. 보옥은 두 사람에게 술을 한 잔씩 권한다. 맛보기 힘든 미주였다. 잔을 비우고 두 사람은 방문을 나와 뒤돌아보니 문이 안에서 잠기며 염치 없는 사람들이네요. 라는 여인의 말이 보옥을 나무라듯 들려왔다. 어째서 저런 사람들과 한 지붕 밑에 기거를 하십니까? 자고로 이웃을 가려 살 집을 정하라는 선현의 말씀이 헛된 공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자 보옥이 내 집이 아니니 손님을 받는 것까지 왈가불가할 수야 없지 않소?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예비시험을 보기 위해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던 모양이구려. 오늘 밤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당신이 싫다면 다른 집으로 옮길 것인즉 자 노여움을 푸시오. 하고는 다시 즐거운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날이 새자 왕승과 계의는 보옥의 방문 앞에 가서 안의 기색을 살폈으나 쥐 죽은 듯 조용하여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제 낮 동안에 보았던 것처럼 침상이 하나 놓여있을 뿐이고
그 침대에는 보호기 때 묻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으나 마침 부스스 일어났다. 두 사람이 급히 등을 돌리자 방문이 열리며 보호기 나왔으나 두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어젯밤은 결례를 했습니다. 라고 왕승이 인사를 건네자 보옥은 무슨 결례를?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미인과 재미를 보시는 와중을 그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 이상한 이야기도 다 듣겠구만. 이라고 보옥이 반문을 하자 이상한 것은 선생이요. 당신은 낮에는 혼자 지내는 처사를 자처하면서 밤에는 기품이 남다른 여인과 즐기고 있었소. 요술이 아니고는 그런 여인들을 소리도 없이 불러들릴 수는 없을 것이오. 진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요술사로서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난처한 얼굴이 된 보옥이 사연은 이야기하겠으니 들어갑시다. 라며 자기 방으로 인도했다. 물론 어젯밤의 식탁과 의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제 이곳에 있던 훌륭한 식탁과 의자는 어디에 치우셨습니까? 게이가 따지고 들자 보옥은 탁자에 술과 안주도 있었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으니 우선 거기에 걸터 앉으시오. 두 선비가 침상에 걸터 앉자 보옥은 그 앞을 오락가락하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산서의 태원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냉천의 효이로 가는 도중날이 저물고 밤길을 걷고 있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 마침 부근에 장원이 있기에 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둘 나오길래 지나가는 과객인데 효이로 가는 길에 길을 잃은 것 같아 신세를 질까 하오. 라고 부탁을 하니 하인은 잠시 기다리십시오. 주인에게 여쭈어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꾸하고는 다른 하인의 귀에 무슨 말을 소곤거리더니 그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척 큰 정원 같은데 주인이 뉘시오? 라고 묻자 하인이 답하기를 분주의 최사마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닌가. 최사마? 아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름 같기도 했다. 그때 안으로 들어갔던 하인이 나오더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며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사마는 50세 내외의 당당한 풍채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자주빛 긴 두루마리를 걸치고 연분홍 의상을 입은 두 시녀가 등 뒤에 시립해 있다. 내가 인사하고 성명을 말하자 최사마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이름도 묻고 친척관계도 물어보고 나서 자신의 문중에 관한 소개도 했는데 듣고 있는 중에 나의 어머니가 최사마의 누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이다. 최사마는 나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외가에 숙부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던 것도 같았으나 그렇게 높은 관직에 계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실로 예상치도 못한 기후로다. 라고 최사마는 무릎을 치고 나서 시녀에게 어서 안에 들어가 마님께 여쭈어라. 조카님이 오셨다고 우의장군을 지낸 내 누님의 남편의 아들 삼랑이 왔다고 말이다. 내 조카면 내 내자에게도 조카가 되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았으니 이런 우연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나 있었던가 라고 분부했다. 시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되돌아와서 마님께서 삼랑 조카님을 안채로 모시랍니다. 라고 고하자 최사마가 시녀에게 다짐했다. 준비는 되었겠다. 자 삼랑 안으로 들어가자 숙모가 기다리신다. 라고 채근을 하는 것이었다. 안채의 규모와 가구는 왕실의 그것에 못지 않을 정도로 호사한 것이었고 안방 한가운데 놓인 식탁에는 사내의 진미를 고루 모은 음식이 즐비했다. 최사마가 앞서 준비라고 한 말은 이 연회석을 의미한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만한 성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나는 최사마 부부보다도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번이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숙모라는 분도 자주빛 의상을 입고 있었으며 아직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었고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삼랑 도련님이셔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군요. 친척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무척이나 섭섭하던 참이랍니다.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주연이 시작되자 최사마가 물었다. 퇴원해 간다고 했는데 그기엔 무슨 일로 가는가? 가숙의 훈장이라도 해볼까 해서입니다. 그곳에는 그런 일자리가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내 말에 최사마가 다시 물었다. 가숙의 훈장 같은 거래서 뭘 하려고 그러나? 과거를 보기까지의 비용으로 충당할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내 애비는 청렴한 무인이어서 남겨준 것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하여간 내가 훈장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처자는 아직 장가전이 올시다. 그래. 그럼 어떨까? 우리 집 셋째 아이를 삼랑에게 짝지워주면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얼핏하던 참입니다. 조카님만 좋으시다면 이렇게 좋은 인연도 흔치 않겠네요. 내외간의 대화가 끝나자 최사마는 나를 바라보며 고슴도치도 제 자식 귀엽다고는 하지만 내 셋째 딸은 인물과 재간이 남만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땅한 신랑감이 있어야 말이지. 어떤가? 그 애와 짝짓게 되면 구차하게 훈장 노릇할 필요도 없을 테고 고마우신 배려이십니다. 외람되게 마다할 수야 있겠습니까? 나는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최사마 내외의 제안이 당돌하다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만사가 미리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일처럼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이었다. 아, 승낙해 주시는군요. 딸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마을 놓겠어요. 숙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오늘 밤은 일진도 좋고 마침 연회석도 마련되었겠다. 친척 간의 혼사이니 여기저기에 하객을 초청할 필요도 없으니 혼례식 준비가 되는 대로 오늘 밤 안으로 식을 올리기로 합시다. 어때요? 사위님 좋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일사천리였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별채로 인도되었다. 신부님의 준비가 갖추어질 동안 잠시 이곳에서 쉬십시오. 안내한 시녀가 절하고 물러갔다. 그러자 곧 다시 나타나 목욕물이 데워졌으니 이쪽으로. 욕탕으로 안내를 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니 새 옷과 두건까지도 준비되어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의젓한 세 사람의 들러리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 지방의 관리라고 했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 밖에는 가마가 대령에 있었는데 나를 인도하여 가마에 올라타고 세 사람의 들러리에 호위되고 불을 밝히는 하인들을 앞세워 정원을 한 바퀴 돈 후 중문을 거쳐 안채로 들어가 신부와의 상견례를 갖게 되었다. 신부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신부를 가마에 태우자 다시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남문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올라 최사마 부부에게 부모로서의 예를 올리고 나서야 모든 절차는 끝났다. 곧 별당으로 안내되었다. 호화롭게 꾸며진 신방이었다. 이부자리에 들어가니 음양의 이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서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환락에 젖어들었다. 그렇게 서로가 합하기를 수차례 이윽고 굉장한 사랑의 소낙비가 먹고 구름이 가라앉자 신부가 정색을 하고 일어나 입을 열었다. 이곳은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분주라고는 하나 인간 세상의 분주가 아니었고 저승의 분주입니다. 들러리를 섰던 세 분도 저승의 관리입니다.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될 전생의 인연이 있어 이렇게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 인간과 망령과는 각기 사는 세계가 다르므로 당신은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곧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럴 리가? 당신은 내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부탁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저에 대한 진심을 짐작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떠나도록 하십시오. 사는 세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있었소? 또한 부부가 될 전생의 인연이 있었다면 어찌 하룻밤으로 이별을 해야 한단 말이오? 저는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으므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둘 사이의 정을 나누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 당신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시 바삐 떠나십시오.
내일부터는 밤에만 제가 당신 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행리에는 늘 백필의 비단이 들어가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충나면 충남만큼 채워두겠으니 그것을 팔아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유념하실 일은 어느 땅에 묻게 되던 외지고 넓은 방을 잡아 유숙하십시오. 낮 동안에는 당신 곁에 갈 수 없으나 밤에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안상 차려 달려갈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소. 당신 말을 믿으리다. 그러나 너무 허망하구려. 부모님께 작별 인사라도 올려야 할 텐데. 대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옷을 입고 나에게도 옷을 입히고는 앞장서 안채의 대청마루로 갔다. 대청에는 과연 최사마 부부가 정주하고 있었다. 이별을 고하자 최사마가 말했다. 딸아이의 말에 따라주어 고맙네. 그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사위일세. 비록 사는 세계는 다르나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야. 딸아이가 자네의 내자가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전생의 인연인즉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괄시해서는 안 되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입 밖에 낸다고 해서 크게 탈이 날 일은 아닐세. 아마도 다시는 우리를 만날 일은 없을 테니 잘 지내도록 하게나. 자네가 내 딸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네를 지켜줄 것이야. 자, 그럼. 그렇게 말하며 최사마 부부는 행리에 백필의 비단을 넣어주었다. 그 후로 밤이 되어 아내를 염원하기만 하면 아내는 반드시 나타났다. 어젯밤 당신들이 본 여인이 내 아내이다. 시녀도 데리고 왔거니와 장막과 식기와 탁자와 요리도 모두 아내가 가져왔던 물건이다. 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보옥은 이야기를 끝내자 한 구석에 있었던 행리를 열어보였다. 거기에는 차곡차곡 비단이 쌓여 있었는데 보옥은 그 중에서 20필씩을 왕승과 계희에게 선물하며 나의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시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오. 라고 당부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러기로 약조를 했다. 그날 밤에도 두 선비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으나 보옥의 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날이 밝아 엿보니 방 안에는 침상만 있을 뿐 보옥도 행리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아내를 편히 맞이하기 위하여 또 어느 고장 외진 객사를 찾아갔으리라 하면서 다시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하였다. 의상은 당나라 시대의 야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